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static variable, 정적 변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과 프로그램 실행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적 변수가 어떻게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메모리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전에 한번 이전 수업 시간에 이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메모리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되자마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작업 공간,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메인 프로그램이 할당되기 이전에 또 다른 작업 공간이 하나 할당이 됩니다. 그런 작업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런 작업 공간을 정적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 영역이다. 자, 요지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모리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내 프로그램을 탁 실행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프로그램 실행시키게 되면은 기억 장소 공간이 하나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이 기억 장소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static are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ic area.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정적 공간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이렇게 할당된다는 거죠. 이 정적 공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정적 변수들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메인 프로그램으로 호출되기 전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적 기억 장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내가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정적 변수들, 즉 우리가 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B랑 D랑 C가 이게 정적 변수들이죠, 그죠? B, C, D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적 기억 장소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이지만은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그런 변수들, 그런 변수들이 정적 변수가 되고 그 정적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변수의 이름 뭐겠습니까? 이 변수의 이름은 B입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B고, 이 변수의 이름은 B.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은 C, D. 이 변수의 이름은 D고, 그 다음에 BD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C는 여기에다가 전역 변수 C를 갖다가 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인티저 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C랑 이 C는 다른 C가 되겠죠, 그죠? 이 C는 전역 변수로 쓰이시고 이건 로컬 베리어블로 쓰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적 변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저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함수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가 정적 변수인 경우에는 그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컴파일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수의 이름은 그냥 C라고 보통 안 붙이고 do something C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집니다.
진짜 전역 변수 C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가 지금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static area라고 하는 공간에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테이틱 에어리어 전역 변수가 할당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초기화가 여기에도 0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0 들어갈 테고, 아, 참, 미치겠네. 0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0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0 이렇게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0, 0, 0 들어가는 거는 요 문장에 의해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요 문장에 의해서 초기화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0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딱 호출이 되면서 이런 스텝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4주차에서 수업했던 메모리 할당 메커니즘이랑 좀 다른 점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생긴 정적 에어리어가 만들어진다. 뭐 하기 전에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텝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먼저 만들어진다 하는 점이 여러분이 이번 static variable 정적 변수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 A는 할당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A는 자동 변수이기 때문에 아직 할당이 안 됐죠. 그죠? B랑 C랑 D, C 같은 경우는 do something에 있는 C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A는 아직 할당이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do something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do something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do something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고 이 do something 함수 호출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do something 함수 호출의 결과에 의해서 스텝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do something 대충 그리겠습니다. do something 만들어지고 요 스택 프레임은 뭡니까? 요 스택 프레임은 do something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동 할당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동 할당은 어떤 경우에 자동 할당이 일어납니까? 여기 만약에 포멀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인티저 뭐 x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포멀 파라미터들을 위해서도 기억 장소 할당이 되고 전에 해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것도 기억 장소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포멀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로컬 베리어블 a를 위한 기억 장소만 할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스택 프레임에 a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위한 기억 장소 할당이 되고 이 기억 장소의 이름은 로컬 베리어블 a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a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a 할당되면서 여기에 a의 0이라고 하는 값이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0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를 시키게 되니까 이 자리에 0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줄은 실행문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전역 변수 초기화 시킬 때만 사용이 되지 실행문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줄로 갑니다. 2줄로 가서 a++ 라시오라고 하니까 a++ 라시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없어지고 a에다 a 플러스 1을 하시오 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1이 이렇게 기록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1이 기록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b++는 이 경우는 이제 전역 변수 이 b에 대한 플러스입니다. 이 b에 대한 플러스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고 이 값이 1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를 하시오 하는데 C++는 이 do something에 있는 C니까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C의 플러스가 되면서 요거 대신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출력을 하시오 하니까 A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A 출력하라 하면 1 출력되겠죠. 그죠? 두 번째 또 뭐합니까? B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니까 B값 출력하시오 라면 뭐가 됩니까? 또 여기 1 출력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를 출력하시오 하니까 C값 출력하라 하면 1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o something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그죠?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동화 할당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동화 할당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니까 얘가 탁 사라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라지고 다시 do something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자, do something으로 돌아가니까 이 자리가 실행이 끝나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do something 함수를 호출해라. 그러니까 또 얘를 호출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를 호출하러 가니까 다시 아까처럼 자, do something을 위한 기억장소 발당이 되고 do something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되고 자,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또 기억 장소를 할당이 되니까 인티저 a가 또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티저 a가 다시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a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0을 시켜라 하니까 이렇게 또 0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0이 되고 초기화 0까지 시킨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여기 A는 A 플러스 1 자리로 오겠죠. 그죠? A는 A 플러스 1 자리로 오니까 여기 지금 0 방금 만들어진 것이 뭐로 바뀝니까? 0 방금 만들어진 것이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는 어떻습니까? B++는 전역 변수 B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이 전역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1에다가 1 또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역 변수 B가 2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C++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do something C에 해당하는 이 전역 변수 값이 또 2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또 투솔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시오 했더니 어떻게 출력이 되겠습니까? A, B, C를 출력을 하면 A는 1이 출력되고 B, 2가 출력되고 C, 2가 출력될 거다 하는 거죠. 출력을 다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do something 함수가 끝났으니까 do something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잘라지면서 사라진다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그릴까요? 굳이 한 번 더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또 do something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고 A 만들어지고 그게 0 됐다가 1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3, 3으로 바뀌겠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레셔 하니까 얘가 3 되고 3 되고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플러스 라시오라고 하면은 또 C 값도 이렇게 C 값도 이렇게 3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do something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질 겁니다. do something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메인 프로그램 끝났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do something 세 번 호출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메인 프로그램도 여전히 do something이라든지 일반 함수처럼 함수인 겁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메인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이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종료가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 얘조차도 메모리에서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어땠습니까? 비어있던 그런 기억 장소에서 정적 영역 생겼다가 메인 프로그램 생겼다가 또 함수 호출되는 거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자, 가만히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게 빨간 기억 장소, 이거 뭐라 그랬죠? 빨갛게 내가 그랬던 기억 장소, 스테이틱 에어리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스테이틱 에어리어에 뭐가 저장이 되죠? 스테이틱 에어리어에 스테이틱 변수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 스테이틱 변수들 크게 두 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이랑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로컬 베리어블이랑 이 두 개가 언제 생겼죠?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랑 비교를 하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은 함수 호출됐을 때 생겼다가 함수가 종료될 때 사라지지만은 이 빨갛게 표시했던 정적 에어리어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시작될 때 생겼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스태틱 변수를 쓰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자, 내가 평생에 이거 프로그램에서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리즘 짤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문법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응용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정적 변수가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역 변수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전역 변수로 이렇게 인티저 b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함수마다 막 이렇게 해서 쉬우니까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수업 시간에 이제 C랭귀지로 프로그램 과제를 내라 그러면은 전역 변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다고요?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전역 변수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큰 프로그램 짤 때 큰 코를 다치니까 내가 초창기에 뭐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 쓰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점점 프로그램을 좀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면서 전역 변수를 쓰지 않는 그런 버릇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전역 변수가 정적 변수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냥 전역 변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스테이틱을 붙여서 쓰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지 큰 문제를 안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전역 변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데, 전역 변수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정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메모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컴퓨터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보통 스택 영역이랑 그 다음에 힙 영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그림만 여러분들한테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컴퓨터 메모리는 네 부분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코드 영역. 이 코드 영역은 뭐냐면은 실행돼야 되는 소스 프로그램을 번역한 기계어 코드가 로드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영역이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건 뭐냐면 실행 파일이 실행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정적 변수랑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앞에서 정적 변수를 설명을 하면서 스테이틱 에어리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스테이틱 에어리아를 이제 스택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빨간색으로 그려줬었죠. 그죠? 그 영역이 실제로는 데이터 영역에 이제 딱 한 번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정적 변수가 이제 할당되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힙 영역은 나중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설명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었죠. 그죠? 사실 논리적인 컴퓨터 메모리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태까지 내가 한 말이랑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내가 이 영역을 그리면서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가 좀 다르게 그려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상대적인 크기는 뭐 이런 넓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수업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 메모리에 있는 네 가지 영역의 아주 자세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메커니즘, 뭐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은 사실 C 랭귀지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어셈블리 랭귀지라든지 컴퓨터 구조, 그다음에 운영체제, 이런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C 랭귀지 프로그램 공부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가 설명을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통 꺼놨다가 이제 컴퓨터를 킵니다. 컴퓨터를 키면은 디릭 막 돌아가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자, 컴퓨터를 키기 전의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면, 컴퓨터를 키기 전의 상황은 여기 이 전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여기 있던 정보들이 다 지워져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드디스크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 모든 자원들이 그대로 메모리에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보통 로드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지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운영체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윈도우를 사용을 하죠. 그죠? 윈도우 10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컴퓨터를 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코드 영역, 컴퓨터의 코드 영역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코드 영역에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그린 메모리 상으로는 여기 좌측 상단이 0번지고 우측 하단이 제일 마지막 번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9억 9,999만 9,999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코드 영역의 이제 앞부분에 이 운영체제가 로드가 되고,
이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끌 때까지 상주를 하면서 얘는 막 사라졌다 그러지를 않고 한번 로딩이 되면 그대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영체제가 이제 막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가 메모리까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조금 이제 로그인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가 메모리로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부팅이다 라고 합니다. BOTING 이렇게 하죠. 부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 하는 거죠. 이제 운영체제가 막 돌아가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죠. 그죠?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그 컴퓨터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도 작동시키고 뭐 익스플로러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크롬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작동시키고 데브 C++도 작동시키죠. 그죠? 그렇게 뭔가를 작동시킬 때마다 이 하드디스크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이 메모리에 코드 영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값들을 갖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그래서 A.exe라고 하는 그런 실행 파일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A.c라고 하는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A.c로부터 A.exe라고 하는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기계어 코드가 메모리에서 실행 가능한 상태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C를 실행시키면은 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A.C가 코드 영역에 로드가 됩니다. 코드 영역에.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CPU를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컴퓨터에는 이제 CPU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날쌘돌이가 이제 엄청난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조금 전에는 운영체제가 컨트롤을 갖고 있다가 내가 A.exe를 실행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A.c가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의 코드 영역으로 얹어진 다음에 운영체제의 컨트롤을 갖다가 A.exe에다 넘겨준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exe 소스 파일, 즉 그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한 기계 코드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로드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A.c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역 변수랑 그 다음에 정적 변수, 정적 변수가 A.c에서 작성하는 전역 변수랑 정적 변수가 이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할당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는 첫 번째 하는 일이 소스 파일이 기계어 코드, 오브젝트 코드가 코드 영역에 올라와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하냐면 이 실행 파일에서 사용하는 정적 변수들이 여기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데이터는 사실은 정적 변수 외에도 뭐 이제 콘스탄트 풀이라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수값들, 특히 문자열 상수와 관계되는 것들, 이제 배열이랑 관계되는 내용들인데요. 좀 중요한 그런 내용물들이 여기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설명한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됩니다. 내가 정적 변수가 정적 에어리아에, 스태틱 에어리아에 할당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했는데, 그 스태틱 에어리아의 실체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 영역에 이제 할당되는데, 사실 얘는 스택처럼 막 추가로 막 이렇게 연달아 할당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편의상 아까 그 스택 영역에서 이제 빨간색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 준비가 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컨트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컨트롤은 이 A.c에서 컨트롤이 움직이는데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메인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기억 변수들, 로컬 베리어블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A.C에서 A.EX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제 기억 장소를 할당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용해야 될 로컬 베리어블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들이 할당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당되느냐? 이렇게 할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그냥 그립시다. 여기에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요 덩어리가 뭐냐면은 A.C라고 A.EX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메인 프로그램에 정의된 로컬 베리어블들을 기억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억 장소도 순서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A를 정의했으면 여기 A가 여기 생겨요. A 생기고 그 다음에 B 생기고 그 다음에 C 생기고 그 다음에 D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림 편의상 수업 내용에서는 스택 영역을 이 앞에다가 볼 그립니다. 뒤에다 그리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다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하기를 여기다 내가 앞에다 그리기는 하지만은 스택이기 때문에 거꾸로 더 밑에서부터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마지막 전 번지부터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스택 프레임에서 정의된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마지막 번지부터 이렇게 배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A.C에 있는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봅시다. 그럼 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또 할당된다는 거죠. 이게 F라고 하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sum 함수에서 그 제기 함수로 만든 적이 있었죠. 그죠? 제기 함수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 여기 뭐 sum4라고 하면 sum4 호출됐을 때의 스택 프레임. 그 다음에 sum3 호출했을 때의 스택 프레임.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어가지고 sum2.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되다가 이 스택 프레임에 생성된 내용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각 함수에서 사용되는 포멀 파라미터랑 로컬 베리어블들 기억 장소 저장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다 사용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얘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될 때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그램 종료를 하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사라지겠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도 사라지고 이걸 메인 프레임 자체의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과 포멀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다 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스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메인 프로그램 작동이 멈추게 되면은 이 스택 프레임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도 이제 사라진다. 이제 최종 맨 처음에 생겼던 프로그램 실행될 때 생겼던 이 기억 장소 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이 운영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서 얘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메모리 할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용의 요지는 메모리 영역이 사실은 두 개의 영역, 내가 수업 시간에 주로 언급하는 스택 영역과 힙 영역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코드 영역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에는 전역 변수랑 그 다음에 정적 변수들이 이제 들어간다 하는 점, 그런 점을 내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정확하게 당분간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짜는데 크게 필요한 그런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들 차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운영 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수업은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수업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차후에 다른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는 있을 겁니다.